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수하입니다. 예. 오늘도 영화 한 편 보고 왔습니다. 바로 9월 5일 위험한 특종이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2월 5일에 국내에서 개봉한 작품입니다. 근데 찍고 있는 지금은 2월 6일이기 때문에 개봉한 지 하루 만에 보고 바로 리뷰를 찍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거랑 좀 유사한 작품을 또 올해 초에 또 본 게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 보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11워 분열의 시대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그때 리뷰를 안 했었는데 이거랑 그 영화랑 느낌이 좀 비슷하길래 같이 좀 리뷰를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대한 스포일러는 없이 할 거고요. 줄거리를 말씀드린다고 해도 중반 이전까지만 말씀드릴 겁니다. 중반부터 어떻게 결론을 짓는지는 직접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재밌게 봤어요. 그냥 뭐 재밌게 봤는데 재밌던 점도 있고 아쉬웠던 점도 있는데 별점부터 말씀드릴게요. 5점 만점에 저는 개인적으로 3점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2.5점만 넘어가도 충분히 평타 이상은 치는 작품인 거고, 제가 또 특히나 영화를 볼 때에 이제 시쳇말로 지랄 맞은 저만의 이상한 눈이 있어요. 그거에 따르면은 3점 정도였다. 그러니까 제 말을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보실 분들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흥미로운 점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이때가 시대상이 1972년이거든요. 지금보단 꽤나 과거다 보니까 디지털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 당시가 이제 아날로그 시대고 컬러 TV랑 흑백 TV가 공존했던 시기고, 그러다 보니까 생방송을 진행하는 그런 과정에서 오는 서스펜스가 있어요. 지금 시대의 영화들은 다룰 수가 없는 부분이지. 그때가 아날로그 시대였기 때문에 발생하는 불편함, 그 불편함에서 오는 긴장감이 있거든요. 정보를 빠르게 습득하고 나눌 수가 없고, 어떤 걸 촬영해서 방송국에 보낸다고 해도 진짜 물리적으로 주고받아야만 그렇게 방송에 나갈 수 있는, 테이프를 정말로 주고받았어야 되는 그런 데에서 오는 서스펜스가 있던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재밌는 부분이었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면 다 해결될 일인데 이거 하나가 없으니까 서스펜스가 엄청 생기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일단 재밌었고요. 두 번째로 재밌던 점은 소재 자체가 되게 재밌었어요. 소재가 일단은 실제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웬만한 영화보다 더 흥미로울 수밖에 없는 그런 소재다 보니까 이거는 소재가 너무 사기다. 이거를 영화로 만드는데 재미가 없을 수가 웬만하면 없을 정도의 그런 얘기였기 때문에, 물론 좋은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이목을 끌고 긴장감이 생기는 점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촬영이나 이런 것들도 기법이 대단하게 특출난 기법들이 막 쓰이고 그러진 않았지만 호흡이나 이런 게 되게 빠르거든요. 이 편집의 긴장감 이런 것들이 실제로 내가 그 현장에 있던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되게 빠른 템포로 진행되고, 배우분들의 연기도 과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딱 정말 그 인물들처럼 연기를 하니까 되게 몰입해서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단점으로 꼽는 거는 메시지 같은 게 딱히 저한테 남는 건 없었어요. 물론 영화를 메시지를 보기 위해서 갖는 건 아니고 모든 영화가 꼭 메시지를 담아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냥 사실만을 적시하는 걸 보기 위해서 내가 가서 보기에는 좀 아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순 있잖아. 관객으로서. 그러니까 이 영화는 사실을 나열하거든요. 거기다가 약간의 감독의 시선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사실을 쭉 나열하고 그냥 끝이 나요. 그러면은 정말 단적인 예를 들면 내가 위키피디아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랑
영화를 보는 거랑 큰 차이가 없어요. 거기서 오는 아쉬움은 있었어. 모든 실화가 좋게 끝날 순 없고 나쁘게 끝날 수도 없고 그거는 이제 실화니까 벌어진 일이니까 더 각색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어떤 사건이 벌어지더라도 감독이 뭔가 보이고 싶었던 자기만의 시선이라든지 그런 걸로 영화를 만들면 같은 사건이어도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그런 건데 이게 좀 뭐랄까 좋은 사건은 일단 아니었고 시대가 그렇게 많이 지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다뤄서 그런 걸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사실을 쭉 나열하는 거에서 끝나는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 점들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만 줄거리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1972년에 있었던 독일 민헨 올림픽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ABC라고 하는 방송사가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올림픽을 중계를 해야 되니까 중계팀을 보낸 거예요. 독일에다가. 그러니까 스포츠 중계팀을 보낸 거죠, 거기다가. 그래서 이 영화는 그 올림픽이 이제 벌어지고 있을 때에 ABC 방송국에서 일어난 일들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평소랑 똑같이 올림픽 중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 그 방송국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밤에 저기 멀리서 탕, 타당탕탕, 타다다다다다당 이런 소리가 나는 거야. 총소리 같은 거지. 근데 그게 선수촌에서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했는데 인질극이 벌어진 거야. 심지어 실화예요, 이게. 사실 지금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아니 올림픽처럼 이런 국가적인 경기가 열렸는데 인질극 그것도 심지어 총기를 다루고 있는 인질극이 벌어지는 상황이 생기는 게 쉬울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 왜냐면 당연히 경비나 이런 게 삼엄해야 정상이니까. 근데 이게 시대적인 상황이 좀 맞물려 있는 게 뭐냐면은 이때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났고 독일이 이제 패전을 한 국가가 됐지 않습니까? 전쟁을 일으킨 나라긴 하지만은 이런 곳에서도 올림픽, 평화의 어떤 상징인 올림픽이 열린다라는 거를 독일이 되게 크게 의식을 하고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군인, 총기 이런 것들을 최대한 배제를 한 거야. 올림픽에서. 그런 나쁜 이미지를 최대한 없애야겠다 싶으니까 병력 같은 거를 최대한 안 쓰고 평화적인 방식으로만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의 경비가 좀 허술해진 거죠. 그 틈을 타서 이제 팔레스타인의 이제 급진주의 사람들이 인질극을 벌이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상대로 한 겁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선수들이랑 코치들을 포함해서 11명 정도를 인질로 잡게 됐어. 근데 이게 진짜 사실은 어마어마한 특종이잖아요. 기자나 방송국의 입장에서 이걸 놓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근데 당시에 이제 ABC 이 뉴스의 스포츠 중계팀이 뉴스팀은 아니지만 스포츠를 중계하는 팀이니까 이거를 단독으로 취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야. 그러면서 벌어지는 얘기인 거거든요.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날로그 시대이기 때문에 일단 선수촌에 있는 촬영팀은 이미 있어. 근데 이 방송 같은 거를 사진이나 이런 거를 인화하거나 이렇게 해서 본국으로 보내려면은 필름을 주고 받아야 돼. 근데 그 안에는 이제 경찰들이 다 막아놨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일반 사람들은. 게다가 독일 경찰이 취재진들도 이제 좀 막기 시작하니까 취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몰래 해요, 몰래. 그리고 안에서 필름 같은 거나 이런 것들, 배터리, 식량 이런 걸 어떻게 주냐면은 방송국 사람 한 명을 역도 선수인 것처럼 이런 그 패스증 같은 거를 위조해가지고 직원 한 명을 보내는 거야. 그래서 가방 검사 이런 거 다 할 수도 있으니까 몸 안에다가 필름 이런 걸 다 숨겨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들여보내는 식인 거죠. 왜냐면 올림픽이 계속 열리고 있었거든요. 중단을 안 했어.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은 그래도 인질극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도 출입이 좀 그나마 허가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몰래 하나 심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계속 주고받으면서 취재를 하는 내용인 거예요. 근데 얘네가 그 위성을 통해서 이제 미국으로 송신하는 그런 건데 ABC가 단독으로 그 위성을 계속 쓸 수는 없잖아. ABC 입장에선 그러고 싶겠지. 근데 이제 다른 뭐 NBC 막 이런 방송국들은 야 너네만 쓸 거야? 우리도 써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계속 위성 관련되어 있는 것도 주도권을 누가 지느냐, 아니면 테이프 같은 거는 잘 주고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정말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뭐랄까 실화치고는 그렇게 서스펜스가 많은 내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영화가 최대한 그런 부분을 긴장감 있게 잘 살린 부분들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주제의식이 전 개인적으로 좀 흐렸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있었던 일을 긴장감 있게 사실감 있게 다뤘다는 거는 저도 좀 잘 알겠는데 글쎄 그냥 그 정도로 끝나는 영화였던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영화에서 그래도 감독이 다루는 부분 중에 하나는 저널리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양극성 같은 거를 좀 다루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자나 방송국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현장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가감없이 담아서 보여줌으로써 대중들에게 지금의 세태나 어떤 메시지를 알리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결국 기자분들이. 근데 여기서 약간 오는 비극적인 게 뭐냐면은 일상적이고 아무것도 아닌 일들은 행복할 순 있지만 사람들이 보지 않아. 특종이 아니니까. 특종은 뭐예요? 비일상적이고 비극적인 일들이 특종이잖아. 결국은. 그런 사건을 가장 먼저 다루는 사람으로서 시청자의 알 권리냐 아니면 실제로 누군가가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에게 대입했을 때는 비극인 일이냐, 이걸 내가 다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정말로 이걸 생중계로 인질극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거거든. 약간 다루거든요, 그거에 대한 내용을. 근데 심도 있게 다루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인물들이 막 부딪히는 장면들을 더 몰입감 있게 보여주지도 않아요. 약간 보여주지만 향만 나는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끝이 나게 됐을 때는 약간 아니 좀 벙벙했어요. 아니 이걸 이렇게 끝낸다고? 약간 빌드업을 쫙 하다가 마지막에는 스스로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서 관객들한테 그냥 이렇게 던져버린 느낌이었어. 너네가 알아서 판단해! 이러면서 그냥 떠넘긴 느낌이었어.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화가 가지고 있는 이 아날로그 시대에만 가능했던 이 서스펜스나 그리고 애당초에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의 긴박성 이런 것 때문에 흥미진진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볼 분들은 보셔도 될 것 같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았지만 추천을 막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다. 오히려 이거랑 유사하지만 좀 더 재밌게 봤던 작품은 죄송해요. 재밌다고 하는 그런 좋은 사건은 아닌데 인질극이니까. 근데 이제 영화적인 재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랑 유사한데 그나마 더 재밌었던 거는 아르고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거는 2012년 작품인데요. 이것도 실화를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좋은 일은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야. 만약에 정말 그거에 대해서 뭔가 흥미진진하게 다루고 싶었다면은 아르고처럼 갔어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가고 싶었다면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그 11워 분열의 시대 같은 작품처럼 가든지 노선을 확실하게 잡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이 영화는 그냥 중간만 쭉 가는 거야. 그게 좀 개인적으로 아쉬웠어요. 근데 어쩔 수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같지만 사건이 가지고 있는 그게 좋은 사건도 아니었고 기본적으로. 그래서 감독님이 다루기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소재거든요. 너무 흥미로운 소재지만 결국 영화로 다루기에는 좀 위험할 수 있는 소재다 보니까 계속 중립을 타는 느낌이 들어요, 뭔가.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내가 내 돈 내고 영화를 보러 간다면은 어느 정도의
선명한 감독만의 주제의식을 보고 싶어서 가는 걸 수도 있잖아. 같은 사건이어도. 근데 이 영화는 전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사한 영화 중에서는 아르고가 있는데, 잠깐 간략하게 이것도 좀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란의 미국 대사관에 이제 인질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각국의 대사관 사람들이 이란을 빠져나가야 되는데 갇히게 된 거야, 대사관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을 빼내야 되는데 국외로 방법이 없는 거야. 일단 어떤 특수 팀들을 꾸려가지고 이란에 가야 되는데 이란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냥 자체가. 약간 내전 같은 게 일어나 버렸으니까 이란을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질 협상팀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방식을 취하냐면은, 그 당시가 이제 시대상이 1979년 이때잖아요. 이때가 이제 SF 영화나 스타워즈 같은 그런 영화들이 많았던 시기였나 봐. 그러다 보니까 이란의 사막 지역이나 막 이런 데가 좀 있다 보니, 우리 정부 사람들 아니고 할리우드 영화 촬영팀, 우리 이번에 스타워즈랑 스타트랙 같은 SF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이란이 그렇게 딱 좋아 보이더라 해가지고 가짜 촬영팀을 만들어. 그래서 이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구출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것도 놀랍게도 실화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실화 기반의 흥미진진하고 흥미로운 그런 것들을 보고 싶다면 아르고가 나왔던 것 같다. 9월 5일 위험한 특종은 좀 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또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랑 유사한 영화가 또 있었는데, 이건 올해 초에 있었던 영화입니다. 11호 분열의 시대라는 작품인데요. 이거는 A24라는 배급사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믿고 보는 영화 배급사라고 누차 말씀드렸는데, 이건 재밌게 봤어요. 점수로 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3.5점 정도. 5점 만점에 3.5점? 지금 또 IPTV로 넘어갔더라고요, 금세.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9월 5일 위험한 특종 그 영화랑 다르게 약간 저널리즘의 폐해 쪽으로 좀 더 시선을 맞춥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자 정신 알려야 된다. 근데 여기에 사심이 안 들어갈 수가 없잖아. 우리가 특종을 잡아야 돼. 근데 그 특종이랄 것은 비극이어야 해. 행복한 건 특종이 아니거든요. 거기서부터 오는 기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익히 많이 봤던 커스틴 던스트라는 여배우가 주연으로 나옵니다. 이제 스파이더맨에서 MJ 역할로 우리가 이제 많이 기억하고 있는 그 배우분이신데, 기자로 나와요. 종군 기자들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결국은. 이건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건 아니고 가상의 상황을 이제 상정하는 거예요. 이제 미국이 이제 분열이 되게 된 거야. 소위 말해서 이제 대통령이 있는데, 미국 대통령이 약간 좀 파시스트 느낌도 약간 좀 있고 좀 극단적인 그런 대통령이다 보니까 이제 국가가 내전을 일으키게 돼. 그래서 지금 지도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좀 나뉘게 되거든요. 결국은 대통령이 지금 못 죽여서 안달인 상황이 된 거야. 그래서 워싱턴 DC 있지 않습니까? 이제 대통령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그곳에 다들 가면 죽는다. 거기 뭔가 일이 벌어질 것 같다. 엄청난 특종인 건 알겠는데 가는 게 너무 위험한 일인 거지. 그래서 기자들이 다들 꺼리는데 약간 커스틴 던스트 이 사람이랑 팀을 만들어서 몰래 가기로 해. 근데 거긴 약간 아까 말했던 반군 세력들이 막 있는 곳이라서 위험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재를 하겠다. 이 사실을 모두에게 알려야 된다. 라는 기자 정신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벌어지는 일인 건데, 이 영화가 좀 탁월하다고 느끼는 점들은 전쟁에서 이제 벌어지는 그런 총격전은 피상적으로 상대에게 해를 입히고 내가 당하기도 하고 하면서 벌어지는 그런 전투잖아. 근데 기자들 사이에서의 그거는 총 대신에 사진기를 들고서 진실을 누가 더 알리는가의 그런 내면적인 싸움인 거예요. 근데 그 두 개가 겉으로 봤을 땐 거의 유사하거든요. 숨어 있다가
총을 겨누면서 탕탕 쏘는 거랑 숨어 있다가 사진기를 차각차각 하는 거랑 행위 자체는 굉장히 유사한데 정반대의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상해를 입히거나 전쟁을 가속화하는 거랑 전쟁을 멈춰야 된다라고 알리는 그 행위가 상당히 상반되는데 같은 공간에서 벌어지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되게 이상하고 묘한 그런 느낌을 보는 사람으로부터 좀 받게 만들거든요. 근데 되게 정말 리얼하게 찍었어. 그래서 진짜 전쟁터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결국 기자가 어떤 직업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한 번쯤은 더 생각을 좀 곱씹게 되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아쉬웠던 점도 있는데 이게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기자에 대한 이야기인가 그래서? 라고 봤을 때 잘 모르겠어요. 얘도 9월 5일 그 위험한 특종이라고 했던 이전 영화랑 약간 다르게 좀 더 그런 저널리즘에 대한 폐해를 다루고 있긴 하지만 얘도 아주 진지하게 그걸 다루고 있지 않아. 그렇다고 해서 뭐 블랙 코미디냐? 블랙 코미디도 아니야. 얘 되게 애매해요. 얘도 결론쯤에 갔을 때는 뭘 뭐 어쩌라는 거지? 이렇게 끝나는 느낌이 약간 있어요. 얘도 좀 애매했던 것 같아. IPTV에 이제 극장에 걸렸다가 한 달 만에 간 이유가 나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좀 우리나라에서는 좀 더 파급 효과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는 대한민국의 현 상황과 좀 유사한 사건이 당시에 연말 연시 그때쯤에 있었잖아요. 그거를 좀 많이 떠올리게 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영화에서. 그래서 남 얘기 같지가 않다 하면서 봤던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만약에 차라리 이게 실화였으면 애석하지만 실화였으면 좀 더 감명 깊게 보거나 좀 더 몰입감 있게 봤을 것 같은데 실화도 아니고 실화도 아닌데 너무 다루는 거에 대해서 민감하고 예민하게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고 하니까 얘도 약간 좀 노선을 애매모호하게 탔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뭔 말인지는 알겠지만 마음을 동하게 할 정도의 메시지가 있진 않았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영화랑은 좀 별개의 이야기지만 11호 이 분열의 시대 영화를 보시고 난 다음에 예술의 전당에서 퓰리처상 전시회를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몇 년마다 돌아서 오는 건데 저도 한 2, 3년 전에 갔다가 올해 또 보는 거였거든요. 그거를 연달아서 보시면은 그 퓰리처상 전시회랑 이 영화랑 같이 좀 보시면은 좀 더 몰입해서 즐길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결국은 그 퓰리처상 사진전도 다루고 있는 게 저널리즘의 온상과 폐해를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내가 찍은 게 비극적이면 더 비극적일수록 사람들이 열광하고 이걸로 퓰리처 상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 누군가는 정말 인생을 걸고 일어난 일들이 누군가는 신문사에서 정장을 쫙 빼입고 상을 받는 그런 행위가 된다는 점에서 오는 약간의 모순? 그런 점들이 두 개가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의 결론은 이거예요. 둘 다 영화가 아쉬웠다. 근데 아쉬웠던 이유가 뭐냐면은 노선을 정확하게 뭘 타야 되는지를 못 정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의 이유는 아마도 실화를 기반으로 했던지 안 했던지 간에 보는 사람에게 불편한 부분들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좀 배제하고자 했던 부분들이 재미를 좀 깎아먹는 요소로 다가온 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전 개인적으로 들어요. 그래서 11워 분열의 시대는 3.5점, 9월 5일 위험한 특종은 3점이었습니다. 둘 다 남에게 권할 만한 영화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 극장가에 상영되는 영화들이 좀 크게 두 부류인 것 같은데 하나는 재개봉 영화인 것 같고요. 나머지 하나는 애니메이션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의 공통점은 확실한 소수의 팬층을 노리면서 분명하게 이득을 얻어낼 수 있는 영화들이라는 건데 그 상황 자체가 뭐랄까 지금 딱히 마땅히 볼 영화가 없다는 걸 시사하는 느낌도 들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영화사에서도 크게 뭔가 베팅을 하는 걸 꺼려하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해 다니다 보니까 이런 영화들을 자꾸 제가 요즘에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마땅하게 제 흥미와 이목을 끄는 영화는 없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기대하고 있는 거는 미키 17이라고 하는 봉주도 감독님의 최신작을 좀 기대하고 있고요. 하여튼간에 올해 2월까지의 영화는 아직까지 내 마음에 썩 와닿는 영화는 없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아쉽습니다.